특별히 바이오 분야는 최근에 AI하고 융합이 되면서 기존의 과학과 공학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시키는 변환 국면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합성생물학, 3D 바이오 프린팅, 초융합에 대해서 토의를 할 건데, 이러한 융합 기술들은 바이오 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또 인류의 삶과 미래의 사회를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정부 R&D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단기 정책 기획의 전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임무지향적인 정부 정책 설계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점을 둬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오늘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의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준비하면 좋을지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지성이 발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예측할 때 과거의 발전 속도나 현재의 미래 속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간 증강의 기본적인 개념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손상을 보완하는 기존의 의료적인 그 개념을 확장해서 정상적인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통해서 AI와 자동화된 기술, 그리고 스마트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바로 생물학적 시스템을 DNA 합성이나 세포 배양, 유전자 조작 등의 과정을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자동으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5년간 1,263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의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억만장자들이 그런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이제 인류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편집을 활용하는 케이스는 이미 몇 가지 사례가 시판되어서 상용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경우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 단위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그 보급화에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최근에 AI와 IT 기술, 제조 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기존 과학과 공학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높은 의료 비용 소요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독점과 기술 지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런 기술들이 장기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술을 인체에 적용함으로써 어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들도 제기가 되는데, 인간 유전자를 바꿀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기술의 도입에 신중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도전적인 연구 의지와 사례를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는 정책 말고는 없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아직까지 어떤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먼 진강 기술은 우리의 그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데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체 증강 기술, 바이오와 뇌와 어떤 뇌과학과 이런 기술들을 다 합쳐서 전체가 융합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말고도 인공장기, 3D 프린팅, 바이오 장기들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휴먼 진강에서는 남보다 센 거보다는 일제 자연스럽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이만큼 발전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왜 안 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잘 됐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런 R&D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을 하기 전에 이런 기술들이 휴먼 진강에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복지 분야를 먼저 타겟한다고 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따뜻한 동행, 아니면 디지털 보험 관련 사업에서 휴먼 진강 기술을 조금 더 해서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신호를 읽어서 그 신호를 활용을 해서 외부 기계를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다가 자극을 통해서 외부 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을 뇌에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양방향 인터페이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 시스템은 사실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에만 아직은 초점을 맞춰져 있고 뇌를 자극하는 기능은 아직은 구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면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진하고자 하는 뇌 기능과 관련된 위전을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부위만 정확하게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뇌기능 증진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극 기술들의 발전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소 기술 개발에서 시스템 개발로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개발을 하려면 영장 대상이나 임상 대상 연구는 필수입니다. 기초 연구보다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뇌가 기초 연구가 좀 활성화되고 이 부분에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 증강 자체를 목적으로 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R&D 사업같이 지금 바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정부의 임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먼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바이오 한쪽의 기술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휴먼 증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술이 발전돼야 되고 그 기술 개발을 견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발전을 좀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전략적 기술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도 보다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적용 시험이 사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기계로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빠른 발전을 해왔던 부분도 기계를 지능화시키는 것만 해온 거죠. 우리도 기술 패권을 가진 기술이 뭔가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붙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먼저 투자해서 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요소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집중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해서 내가 한번 몸이 아프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도 우리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넣어준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쪽 분야의 투자의 우선순위도 좀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술이 나중에 휴먼 증강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